안녕하세요. 불치병 치료 이야기 TV 정직현입니다. 오늘 눈이 왔네요. 여기는 진안 마이산 근처, 옛날 이름으로는 갓바위라는 이름이고 현재 이름으로는 관암마을. 지도상에는 착갑봉이라는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이에요. 진안은 전주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더 춥고, 그래서 진안에 살다가 전주로 가면 천국 같아요. 너무 온화하고 따뜻해서. 일단 그 진안이라는 데에 오면 일단 난방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거의 귀촌을 하려면 태양광은 필수인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대금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오늘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대금은 TV조선의 내 몸 사용 설명서 촬영 감독으로 계셨던 석준환 감독님이 이 대금을 저한테 골동북가게에서 제가 관심 있어 하니까 사주시더라고. 그 당시에 제가 석준환 감독을 만났을 때는 의학적으로는 한 달도 못 산다는 그 결론이 났을 때예요. 통증도 심했고, 복부의 압력과 통증 좀 심했어요. 그 담도암 말기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이분은 현대의학에서 한 달 이내에 죽는다는 전제하에 다 포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려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 감독님을 내 차에 태우고 지리산 성삼재 같이 가서 노고단 정상까지 올라갔죠. 성삼재 내려서 제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내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석 감독님은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헛바퀴 돌아요. 눈길에서 차가 헛바퀴 돌듯이 발은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보폭이랑이 헛바퀴 돌면서 못 올라가더라고. 거의 반 정도는 제자리 걸음처럼 정상적인 보행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한 500m? 4,500m쯤 갔더니 그때부터는 숨을 저처럼 재우고 호흡을 맞추고 뒷짐지고 딱 저랑 같이 올라갔어요.
살 수 있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몸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라고. 그, 뇌 신경부터 온몸의 신경계나 그 감각기관이 살아있는 체험을 하라고 일부러 같이 올라갔어요. 초기에 한 몇백 미터만 300m에서 400m 정도만 조금 올라가는 게 그 몸이 안 따랐었는데 정상까지 같이 대화하고 저하고도 좋은 얘기도 서로 하고 하면서 누구단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구단 정상에서 연로하신 어머님과 영상통화하고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나요. 감독님도 저를 믿었고 어머님도 오로지 저를 많이 믿고 저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등산을 다녀와서 이제 석 감독님을 보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방송사의 감독이면 적어도 한 번, 일주분, 제가 듣기로는 일주분을 촬영하게 되면 적어도 500에서 500 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입을. 그 당시에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왔었는데 생활이 그 정도의 수준이면 뭔가가 몸이 좋아지면 뭔가가 자리가 마련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존에 살아온 습성대로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는 좀 스치더라고요. 등산 갔다 와서 한 2주 동안 잘 지내고 무탈하게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 2수 3주 정도 돼서 저한테 연락 오고 오셨는데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감독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친구하고 효소방을 갔는데 여자 둘이 왔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더라 말씀하시더라. 그 뒤로 못 걸은 거예요. 제대로 걷는 것도 불편해요. 굉장히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그 뒤에 한번 또 치유를 한번 또 더했던 것 같은데 너무 통증이 이제 말기 통증이 오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한 사람을 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고 포기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으라는 말인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제 심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없을 때는 없는데 제가 한 95%는 제가 자신감에 항상 살거든요. 고통을 호소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그런 경우는 저한테는 별로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한두 번 꽂을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은 석 감독님 그 고향 쪽으로 병원에 아마 저 한번 들렸을 거예요. 고향 병원에서 한번 보고 그 뒤에 이별을 했는데 아쉬움이 많죠. 열심히 살아온 분이라 꼭 살리고 싶었는데 꼭 살려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케이스죠. 좀 더 시간을 줬으면 그런 분에게는 적어도 한 2년만 시간을 더 줘도 조금은 본인 삶에도 이안이 가고 가족들한테도 뭔가 조금 아쉬움이 적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예전에 가난 말기에 배에 혹처럼 임산부처럼 혹처럼 땅땅한 덩어리가 있는 사람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그 가라앉히고 눈이 푹 들어간 거 튀어나오게 했거든요. 다른 병에 비해서 담도암이 참 어려워요. 담도암. 췌장암도 해보고 다른 병도 다 해봤는데 3종 음성 쪽도 그런 것도 해봐도 그 방향이 나오는데 담도암과 흉수가 보이는 거 그 두 가지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장암 말기 4, 5기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가장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치유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흉수 차는 거하고 담도암이에요. 담도암은 아차 관리 잘못하면 완치 판정 받은 사람도 아차 하면 순식간이에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감독님이 저희 아버님이 원래 퉁소가락을 잘했어요. 거의 한 가락을 거의 퉁소 가락을 거의 완창한다거나 끝까지 하는 것을 옛날에 봤는데 옛날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어, 뭐 시골에 그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삐삐선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그 정도? 그래서 밤이면 뭐 라디오 정도나 틀을 정도는 몰라, 스피커는 라디오 그 정도는 몰라도 조용해요. 그 외에는. 근데 아버님이 퉁소가락을 부는 거 보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웃집 아낙네들이 참 가슴 설레고 오금절했을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라. 퉁소가락은 대금보다는 조금 좀 높아요. 높아서 대금보다 더 애절하게 느껴요. 음이 높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관심이 있는데, 석준원 감독이 제가 남원 쪽을 같이 지리산 갔다 오면서 골동품에 이제 그 가게에 들렸다가 제가 이거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그때 선물을 하나 해준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주셔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상당히 감성적이라 배우려고 해도 겁이 납니다. 한번 배우면 끝까지 가버릴 텐데, 그 한국의 음악이나 특히 대금이나 이런 건 한이에요. 한국의 그 민요라는 건, 민요나 다 그런 게 한이죠. 특히 그 곡조가 대금 같은 경우는, 대금이나 이런 퉁소라든가 단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작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몸이 상할까봐 시작을 못해요. 한번 빠지면 그 감성에 의해서 몸이 상할 것 같아서. 원래 음유시인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뭐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욕심은 굳이 없지만 이 곡조에 너무 아파할 것 같아서, 너무 심취하다 보면 몸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시작을 못했어요. 감독님이 가신 지가 벌써 횟수가 상당히 됐는데 아직도 시작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치유 능력은 가진 것은 한 2002년도 3년도 그 무렵에 태권도협회 부회장 동생을 제가 치료했어요. 잠깐 봐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 월요일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신기하다 그래요. 왜 형님? 그랬더니 형님이 태권도를 평생을 했고 태권도협회 부회장이고 활법을 35년 이상을 했는데 형님이 하면 치료가 깔끔하지 않는데 네가 하면 깔끔하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는 제가 학교 쪽에 유지보수 쪽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혹난 경우 어깨 같은데 혹이 거의 골프공 많은 거 하나씩 있고 그러면 그런 거 없애주고, 좀 제가 손만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펄쩍펄쩍 뛰어요. 막 뜨겁다고 비명을 질려 손만 대고 있어도.
어떤 경우는 친구가 그 건달이죠, 조폭. 근데 그 친구만 오면 몸에서 뜸을 얼마나 했는가. 뜸 냄새에다가 살 탄 냄새, 썩은 냄새처럼 너무 많이 나더라고. 하고 친구 이리 와. 이거 왜 그래? 그래서 잠깐 있어봐, 내가 해줄게. 그 친구 딱 2번 해줬어요, 치료. 그랬더니 한 1년 반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승복리쿠 나타났는데 지팡이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멀쩡해가지고. 한 번은 부안 쪽에 학교에 영어 선생님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정부부장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우리 영어 선생님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얼굴이 까맣고 야위였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그랬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디가 안 아프냐고 하세요. 다 망가져서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 어디가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아픈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아파요. 고혈압, 당뇨, 위, 간, 장 모두 멀쩡한 게 없어요, 그들은.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됐어요? 그때 글쎄, 제가 만져보고 몸을 이제 만져보고, 아 이거 혹시 교통사고 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때 그래요. 몸이 다 굳어 있는데, 신경계가 다 굳어 있는데, 이러면 면역력을 제대로 못하죠. 교통사고가 팍 나고 거의 폐차할 상황까지 되거나 반바가 뚝 떨어져 나가거나 그 상태에서 몸이 하나도 안 다쳤으면 사람이 그 층부역에 의해서 몸을 보호하려고 몸이 굳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으로 지혈되듯이 몸이 딱딱해지고 굳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치료는, 약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학 쪽에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고 지혈을 하고 보호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그 근육이완제나 이런 거 어느 정도인가 몰라도 제가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이 있으면 신경 조직, 염증이 감싸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자체도 딱딱하니 같이 구체화돼서 신경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죠. 이것을 신경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전달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의학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호흡과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몇백도 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지고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가스가 빠지듯이 푹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한 방으로 안 되더라고요, 의학에서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제가 치료를 싹 해드리고 나서 제가 2달 뒤에 학교를 찾아갔어요. 누가 건장하신 분이 와서 뽀얀이 잘생기고 건장하신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래요. 누구신데요? 제가 못 알아보고. 제가 영어 선생이에요. 좋아지셨는데요? 안 아프죠?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그 인사 그렇게 받았어요. 감사 인사 거기서 간결하게 받았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람 몸은 충격을 받으면 신경 구조가 신경이 전체가 굳어버려요. 그럼 같이 근육이랑도 다 굳으면서 딱딱해져요. 교통사고에 한 사지마비 환자들이랑도 신경이 딱딱해지고 몸이 그 다음에 뒤틀리는 현상으로 몸의 축이 뒤틀리는 현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그 장기능 뇌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나무토막 같이 못 움직이는 사람도 봤어요. 나무토막처럼 세우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그런 분도 봤어요. 원래 유럽에서는 사형 집행이란 말이 특정 사람 이름이에요. 사형 집행 기계 자체가 특정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형 집행인의 이름이에요. 옛날 공화정 때 교수형이 아니라 목을 쳐야 되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이 나온 것 같아요. 5년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했는데 한 칼에 목을 베려고 했는데 한 번에 못 베고 나니까 7번을 해서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악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형 집행 기구를 그 사람 이름으로 지었대요. 정확한 이름은 저도 생각은 안 나는데 그와 같이 한 칼에 베지 않으면 사람 몸은 나무토막처럼 굳어서 못 잘라요. 그와 같이 사람이 정신적 충격이나 아니면 사고위험거나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 몸이 굳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하면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치유가. 제가 치유를 특히 잘하는 것들이 마비 그리고 경심분열증, 척추 측만증 그런 게 치유가 잘 되거든요.
암이나 이런 것도 보통의 만성 질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효과가 느려요. 효과가 느린데 말기암, 완전히 말기암, 거의 사람이 형상이 아니다 그런 경우랑 치유가 잘 되는 편이고, 소아마비나 이런 것도 근육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선천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는 영적 현상 같은 걸 모르는데 업장이나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 장애라는 것은 뭔가 업장처럼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후대에서나 어디에서 화산 용암처럼 용암이 분출되듯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또한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몇 회 이렇게는 치유해도 괜찮겠지만 기간 치료는 몇 달 이상의 기간 치료를 한다면 저 또한 몸에 치명상을 입겠더라고요. 저도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 증상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게 좀 있습니다. 누군가 모 방송인의 가족이었는데 배꼽 근처에서 거기에 딱딱한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치유를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제가 매일 치료는 하지만 내 몸을 계속 치료는 하지만 그건 몸에 남아있어요. 제가 암을 치료하고 불치병을 치료하지만 제 몸속에는 상대방들의 그 질병이 30% 정도는 내 몸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항상 걱정하죠. 자기보다 먼저 내가 죽을까봐 걱정해요. 암이 전이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적으로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로서는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머니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1시간 반, 2시간 만에 뿔떡 이렇게 세울 때는 어머님도 그것을 교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런 치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병원에서 안 되는 거 다 모든 질병에서 저 자신으로서는 70% 이상은 자신 있지만 변화를 현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 70% 이상 되지만 어머님께는 제가 효자는 아니에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애달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내 부모라 해서 지나치게 베풀지는 못합니다. 이제 불가에서랑 육아에서도 그러고 불가에서는 이제 윤회 쪽에서 저기지만 유교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잖아요. 예를 들어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백중제일의 그 기도 기운으로 지옥에 계신 어머님을 꺼내드렸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제가 그 상황이면 저는 못해요.
내 어머님의 몸을 빌어 태어났다고 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옥문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을 텐데 내 부모라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제끼고 내 부모만을 구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그걸로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나 하나 희생하는 건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이치나 천륜이나 그런 어떤 도리, 명확한 상태에서 치우침이 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자 원무 사해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하늘이 준 능력은 한치의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의 원망과 그런 것이 맺힌다면 저처럼 이런 어떤 능력도 삽시간에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체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하기야 요즘 정세를 보면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영장을 거부해. 대통령 선서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헌법을 준수 안 하고 필부는 일반인들은 수신 제가하고 자식들 잘 먹여 살리고 부부 화목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권력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선택받은 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내 부모라 해서 얼른 달려가고 남의 자식이라 해서 죽어가는 모습 다음으로 제끼고 이런 건 옳지 못합니다. 저는 효자는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은 집에 가서 형님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이렇게 치유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께는 오히려 좀 과하게 못해요. 내 마음이 더 흘러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하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초기에는 제가 한참 치유 잘 할 때는 제 치유 영역에서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제 치유 영역의 40% 정도는 하겠더라고. 제 치유 능력의 40%를 하는 것이 한의학이나 양의학, 침술, 그런 거 다 대치학까지 포함한 것이 내 능력의 40%가 안 되는 것들.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잘 되려나? 의심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요.
내가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옛날엔 다 했지만.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 사람을 치료할 때 예전에 세 사람 치료했던 그 기억들이 나요. 그 증상들이 한 사람 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운명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계획이 어린 시절에는 나를 찾느니 건강하게 보내드리려고 거부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드리려고 꿈이었는데, 지금은 목표가 치유 사례, 불치병 치유 사례 1000개의 바이블을 만들겠다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게 유튜브에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살아온 습관이나 환경이 만든 결과라, 어쩌보면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살려줘야겠다, 모든 사람 치료해야겠다, 죽는 날까지 희생해야겠다, 그런 것은 그러진 않아요. 제 바람이라면 제가 책이나 아니면 카페글, 유튜브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하여 누군가가 내 자리에서 나처럼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의사나 한의사 아니면 수행을 너무 잘하신 분들이, 깨끗하고 잘하신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세상 사람들한테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부처님은 6년간 고행을 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걸 설명하느라고 여생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꿈은 치유, 수행, 두 가지 큰 타이틀로 해서 책을 펴내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폼나게 이쁘게